우리는 언제까지 노동을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며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 적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이 발길을 끊지는 않을지, 우리는 늘 불안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 몸을 움직여야만 돈이 들어오는 노동소득의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휴가를 떠난 순간에도 나를 위해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걱정을 끝내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4단계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여러분을 먹여 살리게 될지 명확한 그림을 그리게 되실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 대신 일할 군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이름은 바로 자본입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입니다. 그 공포를 이기고 가장 확실하게 자산을 불리는 방법, 바로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S&P 500인가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이 방식은 지난 100년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여러분을 위해 24시간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시간과 적립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S&P 500에 던져 넣으세요.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살 기회이고, 오르면 내 자산이 늘어나서 좋은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요. 개별 종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에게 이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한 자산 증식 수단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군대를 미국 대장주들에 배치하세요. 자산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 단계에서는 균형이 생명입니다. 이때 전 세계 자산가들이 바이블처럼 여기는 공식이 바로 주식 6, 채권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하나의 축구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주식은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공격수입니다. 골을 몰아치며 승리를 이끌지만 컨디션이 나쁘면 역습을 허용해 대량 실점을 할 위험도 크죠. 반면 채권은 묵묵히 골문을 지키는 수비수와 골키퍼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상대 팀이 몰아칠 때 우리 팀의 점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격수만 11명인 팀은 화끈하게 이길 때도 있지만 한번 무너지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반대로 수비수만 있으면 절대 지지는 않겠지만 이길 수도 없죠. 그래서 주식 6채권사라는 황금 라인업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억을 전부 주식에만 넣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폭락장이 와서 주가가 마이너스 30%가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자산은 순식간에 7억이 됩니다. 3억이라는 생돈이 날아가는 걸 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며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하지만 6대4 법칙을 지켰다면 다릅니다. 주식이 30% 빠질 때 보통 안전자산인 채권은 가격이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됩니다. 전체 자산 하락폭은 훨씬 줄어들어 약 마이너스 10에서 15% 내외에서 방어되죠. 이 정도면 버틸만해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은퇴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법칙의 진짜 묘미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리밸런싱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정기적으로 팀의 컨디션을 체크해 선수를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1년 동안 주식이 너무 잘 나가서 비중이 70%가 되었다면 과열된 주식을 조금 팔아서 수익을 확정짓고 상대적으로 싸진 채권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폭락해서 비중이 50%로 줄었다면 비싼 채권을 팔아 헐값이 된 주식을 더 담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기계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산이 스스로 몸집을 불리며 방어력을 갖추게 만드는 시스템, 이것이 6대4 법칙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 돈을 꺼내 쓰다 보면 결국 통장이 바닥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입니다. 이 공포를 수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4% 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커다란 물탱크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산 운용을 통해 매년 비가 내려 물이 차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물탱크가 마르지 않도록 적절한 양의 물만 파이프로 뽑아 쓰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대학교의 교수들이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S&P 500이라는 물탱크 안에 물 중에서 딱 4%만 매년 뽑았으면 가뭄이 와도 탱크가 바닥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탱크가 다시 가득 차고 비가 안 오는 해에도 남아있는 물로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10억이라고 칩시다. 1년 차 10억의 4%인 4천만 원, 월 333만 원을 생활비로 씁니다. 2년 차 물가가 3% 올랐다면 전년도 생활비 4천만 원에 3%를 더한 4,120만 원, 월 343만 원을 씁니다. 이렇게 자산 총액이 아니라 전년도 생활비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여러분의 생활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필 은퇴하자마자 시장이 폭락하면 어쩌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4% 룰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된 수치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의 대공황, 전쟁, 오일 쇼크를 다 대입해봐도 4%씩 꺼내 쓴 사람들의 95% 이상은 30년 뒤에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생명력 덕분입니다. 내가 쓰는 속도보다 자본이 스스로를 복제하며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4% 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규칙을 지키며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히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막연한 100억, 200억은 꿈 같은 얘기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숫자는 전략이 됩니다. 계산 공식, 내 생활비의 25배를 기억하세요. 4% 룰을 뒤집으면 아주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누리고 싶은 한 달 생활비의 300을 곱해보세요. 연 생활비의 25배를 말이죠. 월 100만원, 월 100만원 곱하기 300은 3억 원. 월 200만원, 월 200만원 곱하기 300은 6억 원. 월 300만원, 월 300만원 곱하기 300은 9억 원. 숫자가 나오니 체감이 되시나요? 혹시 너무 큰 돈이라고 느껴지나요? 자산을 모으기 가장 힘든 구간은 첫 번째 1억.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연료의 50%를 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산 형성도 똑같습니다. 0원에서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전체 여정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1억이 모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복리라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저축하는 돈보다 자산이 스스로 벌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목돈을 모으기 위한 과정은 새로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10억이라면 우선 100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그 1000만 원은 여러분의 1호 사원입니다. 이 사원들이 모여 군단이 되고 그 군단이 여러분을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은 10억이라는 돈을 단순히 종이 뭉치로 보지 마세요. 10억은 월급을 줄 필요가 없는 1000명의 유능한 사원을 고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원들은 1인당 매달 3,000원씩만 벌어다 주면 됩니다. 1000명이 3,000원씩만 가져오면 그게 바로 월 300만 원의 자동 수익입니다. 여러분은 경영자가 되어 이 1000명의 사원이 지치지 않게 S&P 500이라는 좋은 직장에 배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을 사고 좋은 차를 할부로 살 때 여러분은 자산의 벽돌을 한 장씩 쌓으세요. 그 벽돌이 모여 집이 되고 성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복권 당첨이 아니라 이런 냉철한 계산과 인내 끝에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산이 나를 대신해 일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경제적 자유 그리고 4%라는 법칙이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려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불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은 분명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노동과 당장 내일의 생계를 위해 억지로 버티는 노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은 탄탄한 자산 시스템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온전하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오늘 배운 S&P 500 6대4 법칙, 그리고 4% 룰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강력한 성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설계도만 가지고는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아, 좋은 내용이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늘 당장 증권 계좌를 열고 단돈 1만 원이라도 S&P 500에 투자하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유행하는 소비에 열중할 때 여러분은 미래의 나를 위한 자유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처음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복리라는 비를 맞고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여러분을 뜨거운 뙤약볕으로부터 지켜줄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10억이라는 목표가 때로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다시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수많은 동료가 있고 저 또한 이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께 올바른 지도와 나침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적을 때 그 꿈은 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영상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